반갑습니다.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 김한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과 설립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과 설립 과정 자체도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좀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떻게 설립됐는지, 그리고 생각실험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제 경험들을 좀 넣어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어야 될 이야기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비교, 사회적 협동조합 업무 체계,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단계,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기 전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자료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에서 나왔다는 거 출처를 알려드리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은 2019년 2월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동으로 해서 이렇게 발간한 가이드북이고, 이 가이드북의 역할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목차를 보시면은 사회적 협동조합 이해, 그 다음에 파트 2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준비, 그 다음에 파트 3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하기 등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사장 혹은 이사님 또는 발기인들이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5분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을 가지고 스터디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터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목차에 나와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해하기부터 시작해서 설립 준비, 인가 신청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생각실험이 할 때도 저랑 김윤아 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2명이서 도맡아서 했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만 이게 설립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스터디를 한번 해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더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좀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업무가 이렇게 과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서로 협동하면서 설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 원래 어떤 이론이든 논리든 간에 개념을 이야기할 때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 6분이 계시네요.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의 제1요건은 무조건 5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것은 5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6명, 7명, 8명, 9명, 10명까지도 가능은 하죠. 네. 사회적 협동조합의 정의에 대해서 밑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정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률 용어로서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그렇다면 어떤 협동조합이란 말씀이십니까? 영리가 아니라는 뜻이면 비영리 협동조합이라는 뜻이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비영리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윤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인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엄연히 법인이고 경제 조직이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정부에서 어떤 지원금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제 조직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었다고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뭐 설립 축하금이나 아니면 사업 개발비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좀 풀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도 그렇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렇고 설립함과 동시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에서 하나하나 단어들을 좀 뜯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뜯어볼게요.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전국구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정진과입니다. 지역 주민이라는 것은 정확히 동 단위인지 구 단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권 또는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도의 지역을 배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정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권익과 복리에 대한 것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익은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기 좀 그렇지만 복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 관련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것, 장애인에 대한 것,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공공복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혹은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 다 커버하지 못하는 복리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서서 지역사회에서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그러니까 복리나 권익을 주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화된 기업의 형태는 자활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활기업 자체가 경제 조직이 아니라 자활기업은 주식회사가 될 수도 있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자활기업에 대한 조건을 맞췄을 때만이 자활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받고 자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뜯어봤습니다. 아무튼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 정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영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해봤습니다. 영리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목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진의 출처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돈을 많이 나누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비영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상적이라 제가 이 사진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게 영리와 비영리를 100% 설명할 수는 없으나 이 방향성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리는 돈을 많이 버는 목표, 비영리는 돈을 많이 나누는 목표. 이렇게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격에서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수익사업을 했을 때 수익사업의 40% 이상을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곳에 사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경영에 대해서 경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격에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을 바로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시니까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뭐가 좀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랑구민이 만약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중랑구청에 있는 일자리 창출과에 가서 협동조합을 세울 것이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비교해 보죠. 협동조합은 지자체에 있는 시, 도지사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로 장관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장관에 있는 기관에게 인가를 받게 됩니다. 신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신고고, 인가라는 것은 조건도 맞아야 되고 심사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고보다는 인가가 좀 더 어렵겠죠. 사업은 업종 및 분야가 협동조합은 제한이 없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주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에 근거해서 40% 이상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사업과 보조사업으로 나뉘는데,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비영리법인의 조건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공시, 아까 이야기했던 경영공시를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200명이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경영공시를 해야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에 대한 의무사항으로서 경영공시를 해야 됩니다. 경영공시라는 것은 우리가 올해 어떤 사업을 했고 입출입금이 얼마고 얼마의 잉여금을 남겼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 계획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결산해서 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출자금이 100만 원이었다면 납입총액의 3배 3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잉여금 벌어들인 부분에서 그 임대료나 임금 같은 것을 다 떼고 남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속해서 납입해서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맞출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될 때까지?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협동조합은 실질적으로 배당이 가능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배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화폐가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으로 투자한 것, 그러니까 출자금 낸 것에 대한 배당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협동조합도 돈으로 된 배당을 한다기보다는 협동조합에 기여한 바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만큼 기여했으면 어느 정도의 배당을 가능하게 한다. 돈으로만 낸 것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도. 아무튼 간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산에 대한 문제는, 청산이 뭐냐 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해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정관에 따라 자녀재산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국고 등으로 기속됩니다. 그리고 비영리 법인 또는 국고에 기소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변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재산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국고에 이제 갖다 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누가 감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필요시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상황,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인가 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장관 또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기관장이 서류나 장부, 업무 상황들을 필요시에는 점검할 수 있고 인가에 대한 요건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미가 좀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좀 재미가 없고 좀 뒤에 넘어가면 여기도 좀 재미가 없네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사업 판단입니다. 주사업이라는 것은 여기 사업 유형을 보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관을 작성할 때 협동조합과 달리 사업의 유형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유형은 지역사업형, 지역계층 고용형, 지역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정진형, 그 다음에 혼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세 내용과 주사업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정관에 넣어야 될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누가? 발기인, 그 다음에 설립 동의자들이 여기 지역사업형으로 할 것인지 혼합형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그냥 본인이 한다고 해서 그냥 주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 내용이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정관에 주사업 내용을 약속했으면 상세 내용에 맞게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1년마다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인가를 내준 중앙부처가 아마 들여다보게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사업 판단을 정관 작성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업무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업무 체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기본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 수리,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인가 등을 맡고 있습니다.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라는 것은 기획재정부 자체에도 장관급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협동조합 연합회에 관한 설립 신고 수리는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3개 이상 모인 연합회의 설립 인가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즉 장관급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소관행정기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인가, 설립, 정관, 변경, 합병, 분할에 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관 사회적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청산 사무에 대한 감독, 해산 등기 촉탁 감독, 설립인가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협동조합 교류 협력, 경영지원,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협동조합 경영공시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서울, 그리고 특별시, 직할시, 그 다음에 도 단위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권역별 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인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 발굴 및 개발 확산,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및 경영 공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어렵게 왔으니까 좀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러면 어떤 부처에서 받았을까요? 생각실험은 보건복지부 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이 보건복지부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생각실험은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 맨 처음 어디다가 전화를 했을까요?
서울에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은 신나는 조합입니다. 그래서 신나는 조합에 전화를 해서 우리 정관이 제대로 됐는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이 제대로 됐는지, 세부 사업계획서와 여러 가지 이런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서류 검토를 보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서류가 권역별 통합지원센터인 신나는 조합을 통과했다고 해서 이 서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나는 조합이 1차로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2차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과하면 중앙행정기관으로 들어가고, 중앙행정기관 안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인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였을 때 어디 부서에서 담당했냐면 인구총괄과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이 좀 빨리 필요하다고 편지를 써서 세종시에 보낸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의 업무 체계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 부처별 설립 인가 신청서 접수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떤 기관에다가 설립 인가를 요청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나 금융위원회든 교육부든 법무부든 통일부든 어디에다 신청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의외로 기상청도 있고요, 산림청도 있네요. 산림청의 제일 높은 사람은 청장이죠. 그래서 부처의 장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자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인가를 결정할 수 있나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통계청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연락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중랑구민을 위해서, 주로 중랑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사실은 각 해당 지역에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기 지역에 서울 있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아마 사단법인일 텐데요. 한국 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 조합이네요. 이름이 상당히 길어서 아까 제가 신나는 조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 070-7600-5101를 넣어서 거기에서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신나는 조합에서 설립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설립에 대한 과정,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우리가 만든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 세부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점검을 해줬고, 거기서 오류가 있는 것은 바로잡게 도와줬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제일 먼저 어떤 부서와 관계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것인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 연락을 해서 제가 이러한 이유로 여기 부처와 관계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신나는 조합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공지가 떠 있습니다. 위에 사회적 금융,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라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을 클릭하시고 협동조합 공지사항을 클릭하시면은 공지 가로 열고 사회적 가로 닫고 협동조합 설립 서류 검토 지원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왼쪽에 보시면 협동조합 서류검토 지원 안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준비팀, 그리고 협동조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준비팀, 조합원 중 1인 이상, 그래도 교육을 좀 이수해야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죠. 그래서 절차는 협동조합 기본교육을 이수한 상태에서 설립 준비, 즉 서류 작성을 하고 서류 검토를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접수 방법은 여기 메일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로는 설립 신청 서류, 설립 신청에 관한 여러 가지 서류들, 그 다음에 협동조합 교육 이수 확인증을 첨부해서
보내면은 서류 검토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도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나는 조합 기반조성팀 협동조합 파트라고 돼 있고 070-7602-4203 이쪽으로 전화하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서류 검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신나는 조합이 권역별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신나는 조합에 협동조합 자료실에 가면은 이렇게 자료, 공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라인 및 서식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협동조합 서류검토 지원 안내에 전화를 하면 여기 있는 서식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여기 있는 칸을 채워서 다시 보내달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이후의 과정. 좀 이따가 돌아오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신고가 아니라 인가입니다. 그죠? 인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설립되는지를 장소 위주로 이렇게 쭉 한눈에 다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있다가 들려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주르륵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단계입니다. 무조건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신고 및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정에 따라 설립 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발기인,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무조건 몇 인 이상? 5명 이상. 독수리 오형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기인이 모여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를 줄인다는 것은 서로가 생각하는 것을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정관, 즉 제일 높은 단위의 약속을 해야 됩니다. 목적, 명칭, 사업,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이렇게. 자,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보시면은 목적, 명칭,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 탈퇴, 출자금을 얼마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잉여금의 손실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적립금의 적립 방법, 그 다음에 사업의 범위와 해계에 관한 상황, 그 다음에 기간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공고 방법에 관한 것, 해산에 관한 것,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것, 그 밖에 총회,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사업구역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구역은 보건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에만 한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할 때 필수 기재사항으로서는 1번과 14번까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기인이 모집되고 정관을 작성하고 이 정관이라고 하는 약속을 설립을 동의하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5명 이상이 계속 유지될 거고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일 때는 다중 이해관계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조합원, 그 다음에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이런 다중 이해관계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립총회로서 의결을 합니다. 창립총회는 설립 동의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 과반수라는 것은 절반 이상 출석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만이 이 정관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관이라는 것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립 인가를 중앙부처장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장에게 요구하기 전에 설립 인가를 요청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겪는다? 권역별 도와주는 신나는 조합에 전화를 해서 신나는 조합에서 서류 검토를 뭘 해주겠습니까? 여기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컨설팅 해주겠죠. 그러면 필수 제출 서류가 뭡니까? 설립 신고를 위해서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그 다음에 임원 명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그 다음에 출자 일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그 다음에 설립 동의자 명부,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증명하는 서류, 그죠? 그 다음에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이거는 합병 또는 분할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나는 조합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이게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 신나는 조합이 오케이 사인을 내면 그 설립 인가를 요청하는 서류 뭉탱이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들어가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앙부처로 옮겨갑니다. 저번에 아까 생각실험은 보건복지부로 들어갔다고 했죠. 보건복지부로 들어가서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되고 난 다음에 인가증을 받아서 사무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기인의 신분에서 이사장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자금을 조합원이 이사장에게, 그러니까 조합원 이사들, 감사들이 이사장이 개설한 통장에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관할 등기소,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북부 등기소로 가야죠. 설립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협동조합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인격이 부여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법인격은 등기가 됨으로 해서 가지게 되지만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세무소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다 갖춰지고 나면 사업자 등록증과 등기부 등본과 그리고 법인 인감과 각 이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감들 그리고 정관 등등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했던 여러 가지 서류들을 몽땅 들고 어디를 가야 된다? 농협이나 은행을 가야 된다. 거기 가서 계좌를 타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법인이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설립 단계 한눈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그죠? 구성은 조합원을 뜻이 맞는 5인 이상이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을 구상하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가 됐다 싶으면 창립총회를 공고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공고는 7일 전에 하죠. 그 공고가 수행되고 나면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립인가 신청 서류를 구비해서 설립인가 신청을 합니다. 근데 설립인가 신청 서류를 구비하고 난 다음에 어디다가 전화해야 된다고요? 혹은 구성을 모집하고 난 다음에 어디다 전화해야 된다고요? 신나는 조합에 바로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인가 신청은 3단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신나는 조합에 필요한 서류를 다 보내고 그 서류들은 다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들어가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중앙부처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 해당 부처 안에 있는 어떤 특정 과 혹은 주무관이 거기 있는 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그 조직 내에서 점검하고 그게 인가의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인가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인가증이 발급하기 전에는 현장 실사 및 서류 보완에 대한 작업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 다음에 통합지원기관 현장 실사 및 미비서류 보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현장에 나오기도 했고요. 때로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신나는 조합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서류에 관해서 다시 점검하고 면접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2번 정도 이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현장 실사를 직접 해봤고 당해봤고 그 다음에 서류를 보완하는 절차를 신나는 조합에 가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인가증은 중앙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신청한 기관, 즉 생각실험 사회적 협동조합에게 이렇게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출자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조합원은 이사장이 개설한 이사장 명의의 통장에 출자금을 일단 넣습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가칭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다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한다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 혹은 협동조합일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러니까 설립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20일 이내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인가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인가 절차라는 것은 협동조합은 지자체에 신고, 그러니까 중랑구청의 주무부서에 가서 신고하는데, 인가 절차라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에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다시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용적으로 보면 신청 접수, 신청 기관, 그래서 중앙부처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검토 요청, 중앙부처는 진흥원에 이거 괜찮아요 라고 다시 묻는다. 그러면 서류가 공유되고 난 다음에 진흥원은 다시 지원기관에 이제 보낸다. 그래서 여기 신청 및 접수에 관해서 중앙부처, 지원기관, 진흥원이 같이 수행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가 절차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신나는 조합에서 우리 서류를 검토하고 그 서류가 1차적으로 통과하고 나면은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넣어주고,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통과하고 나면 다시 중앙부처로 가고, 중앙부처에서 다시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 진흥원으로 보내고, 진흥원에서 다시 지원기관에게 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신청 및 접수되어 있죠. 그죠? 신청 및 접수는 신청기관이 중앙부처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부처가 갖고 바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는 진흥원에 검토 좀 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청서류 검토로 갑니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해서 현장 실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실사를 거친 다음에 서류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그 다음에 검토 보고서와 현장 조사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앙부서에서는 인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인가증을 그걸 하면 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가 신청을 할 때 내야 되는 서류들 이렇게 1번부터 11번까지 되어 있네요. 설립인가 신청서, 정관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임원명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출자 일자당 금액과 출자자 수를 적은 서류,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자, 여기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전체 과정은 신나는 조합에 들렸다가 우리가 여기 인가 신청 서류를 만드는 것이고, 인가 신청 서류가 신나는 조합을 통과하고 나면 바로 주무부서로, 중앙부처로 보내고, 중앙부처는 다시 진흥원에서 검토하게 하고, 진흥원은 서류 검토를 하면서 현장 실사도 하고 서류 보완을 해서 검토 보고서와 현장 조사서를 작성해서 중앙부처에 주면, 중앙부처는 다시 인가 여부를 검토하고 인가증을 교부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는 딱 여기 1번부터 11번까지, 그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신나는 조합에 가면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등등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작성하지 하는 모든 서류들이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기인 모집, 발기인은 5명 이상 모집했나? 조합은 자격을 갖춘 자가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나? 그 다음에 설립 동의자가 설립 동의자 모집을 했나? 5인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를 2 이상 포함하였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산자 조합은 플러스 그 다음에 소비자 조합은 혹은 직원 조합은 자원봉사 조합은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가 2 이상 포함되도록 해서 설립 동의를 모집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 작성, 필수 기재 사항이 빠진 것은 없나?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서류들을 다운로드 받으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이나 색깔로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수 기재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밑에다 써놨기 때문에 그걸로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칭은 적절하게 사용하였나?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름을 잘 사용하였나? 그 다음에 조합원의 출자 한도, 잉여금 적립 방법, 손실금 충당 방법, 잉여금 배당 금지됨을 알고 있는가를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능한 사업 범위인가? 그 다음에 사업의 이용 자격을 확인하였나? 임직원이 겸직되지 않았나? 소액 대출 사업을 할 경우 관련 사항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는가? 또 소액 대출 연체 이자율이 대체 이자율의 1.5배 이하인가? 뭐 이렇게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또 상호 부조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었나? 표준 정관례를 살령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준비했는가? 창립총회 공고가 이루어졌나? 설립동의자의 구성원으로서 개최하였나? 그 다음 창립총회 의결 기준을 준수하였나? 필수적으로 의결해야 할 사항이 의결됐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립인가 신청에 관해서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 1항에 따른 사업을 주사업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사업 유형인가, 주사업의 판단 기준을 선택했나, 지원센터의 상담과 컨설팅을 받았는지, 신청 서류 시 필요한 서류는 준비했는지, 그 다음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발기인 5인 이상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했는가, 창립총회 회의 의사록을 반드시 포함했는가,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이 일관성 있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려고 했을 때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은 5명의 친구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무조건 5명 이상이 이렇게 설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명이 모여서 정관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정관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내부 서류들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신나는 조합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5명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신나는 조합에 들어가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필수 서류들을 이렇게 뽑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서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을 한번 스터디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을 여러분 발기인 5명이 한 땀 한 땀 읽어가면서 한 3-4번 정도 만나시면 이거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북을 다 스터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협동조합의 주사업을 판단하고, 왜냐하면 주사업이 정해지면 주사업이 여러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의 4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사업을, 사업 유형을 잘 골라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결정해야 된다고요? 어디 부처에다가 넣을 것인지, 어디 부처에다 넣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결정되고 나야 주사업을 선택하고 부처별 어디에다가 신청을 접수할지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했고 5명의 친구를 모으는 순간 바로 어디다 전화해야 된다고요? 한국 마이크로 크레디트 신나는 조합에, 가령 전북에 살고 있다면 어디에 전화해야 된다고요? 사단법인 전북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에 전화해야죠. 그 다음에 충남에 살면 충남 사회 경제 네트워크로 전화해야죠.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이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나는 조합에 들어가서 협동조합 란에 들어가고 공지사항도 읽고 서류 검토 지원을 신청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협동조합 자료실에 들어가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가이드라인 및 서식 자료를 안내받고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작성해서 다시 신나는 조합에 줘서 그 사람들이 검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앙부처에 보내면 중앙부처는 다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보내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다시
사회적 기업 설립 인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가지고 다시 중앙부처에 보내면 중앙부처 주무부서에서 이거를 인가를 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가를 내줘야 된다고 하면 설립 인가증을 그 설립을 의뢰한 기관에게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이후의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발기인 대표에서 이사장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협동조합의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자 수를 적은 서류, 그 다음에 설립 동의자 명부, 조합 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을 가지고 이제 출자금 납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사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그죠? 그리고 등기 시에는 출자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나중에 등기는 언제 한다고요? 구청 갔다가 그 다음에 공정사무소 거쳐서 등기하러 갑니다. 자, 이제 인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협동조합하고 똑같이 일단 구청으로 가야 됩니다. 구청에 가면 등록면허세 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뭐에 대한 등록면허세입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하고 면허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납부합니까? 일단은 세무민원실 또는 지방세 등록면허세과에 가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가까운 은행이 있죠.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무민원실 또는 지방세 등록면허세과에 가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은행에 납부했다는 영수필 확인서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등기소에 가서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청에 가서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바로 등기소로 가나요? 아닙니다. 등기소 가기 전에 공정사무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락을 공정받아야 됩니다. 의사락을 공정받기 위한 필수 서류, 창립총회 의사락 원본 2개, 이사장 확인서, 정관사본, 조합원 명부, 조합원 인증 관련 위임장, 그 다음에 조합원 인감증명서, 총회 공고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을 만들 때도 팁으로 들었죠.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각 이사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초본, 그 다음에 등본 2통씩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정사무소를 거쳐서 등기소로 가면 설립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 인가를 중앙으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등기소에 가서 법인 인감과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그 다음에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의사록은 아까 공정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설립신고 확인증 또는 설립인가증 어디서 받은 거예요? 보건복지부 중앙부서에서 받은 거. 그 다음에 임원 전원의 취임성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아까 뗐죠?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감신고서, 그죠? 이 인감대지첨부, 이사장 인감증명서 플러스 법인인감. 아까 말씀드렸죠.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각 이사들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7번째,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는 아까 이사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출자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가 등기소에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번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 납입 확인서를 이제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영수증 확인서, 영수필 확인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청에 들러서 등록면허세 영수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지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갑니까? 등기소에서 바로 세무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하고 나면 빠르면 2, 3일, 늦으면 일주일
이나 2주일 뒤에 전화가 옵니다. 등기가 됐다고.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법인 카드를 발급받고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을 한 5통 정도 떼놓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은행에 가서 이렇게 계좌도 터야 되고 하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한꺼번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원 간 김에 한 5통 정도 떼놓는 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등기부는 출생신고만 했다는 뜻이고 이제 장사를 해도 됩니까? 장사를 하는 허가를 받아야죠. 장사를 하는 허가는 어디 가서 받냐 하면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장 등록 신청서, 그 다음에 2번 정관, 3번 법인 등기부 등본.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서 이제 과정이 다 거쳤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 등본이 완료된 상태죠. 네 번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자기 건물이거나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관련 무료 장소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대신에 협약서를 내야 됩니다. 협약서 사본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그 다음에 6번째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 또는 뭐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증을 세무서에 갖다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사업자 등록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청부터 시작해서 세무서까지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갖췄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은행으로 가야 된다.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야죠.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금도 내야 되죠. 그 다음에 공과금도 내야 되죠.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돈도 주고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계좌를 터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때 법인인감 증명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이제 가져왔죠. 법인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에서 이미 해놨죠. 그 다음에 대표자 신분증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출자자 명부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또 은행에 간다 그러면 대리인이 갔을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업종과 업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협동조합 설립 단계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도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각 단계별로 구청 빼고 공정사무소에 갈 때는 자기가 갈 공정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의사로 공정을 할 터인데 필요한 서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에 전화를 해서 제가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있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세무서, 은행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서 절대 요즘에는 양보가 없어요. 그러면 2번, 3번 일 안 하게 은행에 전화를 해서 그 필요한 서류들을 메모하고 다시 2번, 3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서류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팁 두 번째 거 알려드렸죠. 지금 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넣을 수 있는 두꺼운 파일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구청을 가든 공정사무소를 가든 등기소를 가든 세무소를 가든 은행을 가든 여기 서류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서류철을 다 들고 다녔으면 한다. 그리고 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임원들에 대한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다 들고 다닌다. 그죠? 그래야 제가 서류를 들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밑에 보면 법인 등기 전, 법인 등기, 법인 명의 통장 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 전에는 이사장 명의의 통장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된 이후에는 이사장 명의의 통장에 출자금 납입 총액을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법인 명의 통장 개설 및 출자금을 이체한다. 그래 나중에 공정사무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공정료는 대략 3만 원 정도, 등록면허세는 총 출자액의 0.4%,
근데 이거는 협동조합일 경우고 사회적 협동조합일 경우에는 돈을 좀 더 깎아줍니다. 0.2%. 그래서 0.2%만 내면 된다. 총 철자 감액의 0.2%를 세금으로 낸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가 11만 2,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11만 2,500원으로 책정한다.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대부분은 과밀 억제 권역으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가 3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옮겨 오시면은 준비 서류, 그 다음에 필수 서류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밑에 준비 서류와 필수 서류는 위에 각 장소별로 갔을 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범용 준비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관도 한 5부 정도 들고 다니고요. 창립총회 의사록도 뭐 몇 부씩 들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명부도 몇 부씩, 출자자 명부 마찬가지, 조합원 인증 관련 위임장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다 필요 서류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서류철 안에다가 준비하고 다녔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설립하는데 너무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설립에 관해서 동영상을 찍으라 했기 때문에 여기 과정들을 엄청나게 세밀하게 또는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실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것은 한 번이면 끝날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운용이지 설립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정관을 만들 때부터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 5명이 계속해서 스터디를 해보는 것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정관에 대한 스터디, 설립 과정에 대한 스터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해서 쭉 했고, 체크리스트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그 다음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비교,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징,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과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자주 묻는 질문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